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김정기의 세계 전망대로 매주 월, 수, 금 오후 8시에 방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국, 중국 60%, 일본, 러시아, 유럽, 중동 10%, 한국 30% 비중으로 전 세계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단독으로 평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입으로 하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넓고 깊은 지식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요,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 동해안 폭침, 전략무기 SLBM 가동, 레드라인 ICBM 발사, 핵실험 재개하는가입니다. 북한의 1.5인자이자 대남 총괄자로 지명된 김여정이 1인 수령 김정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교시를 내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이 절도 있게 순차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여정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첫 단계 행동으로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이어서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서 설치된 남북 화해의 상징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고요. 다음번 대적 행사권은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군사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심지어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미래혈통, 백두혈통, 미래권력으로서 유력한 김여정이 영도력을 대내외에 가시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이 지난 2년간 가짜 평화팔이 하면서 선거 승리와 같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은 챙기면서 정작 김정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제적 이익,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엔 경제 제재 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제재를 넘어서 우리 민족끼리 하는 남북 경협 사업으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챙겨주지 못한 데서 오는 심한 배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언제는 1인 수령 체제의 생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 본인에게 있겠지만 말씀입니다. 사실 김정은의 스몰딜 비핵화와 트럼프의 빅딜 비핵화가 원래부터 동상이몽이 아니었던가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졌던 희망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절망이 되면서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노이 노딜은 중재자로서 문재인이 김정은을 오판하게끔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트럼프를 오판한 결과였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로 경제 의존도가 95% 이상인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김정일 시절 아사자 300만 명을 발생시킨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를 예고할 정도의 최악의 경제 상황이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버린 것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참에 해당하는데요, 이미 행동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단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이면서 대한국, 대미국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압박 카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내놔라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강대강 군사적 대치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를 배치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라고 그러죠? 감시초소에 재진출을 하고요. 최전방 지역을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을 시키고 대남삐라 전단입니다. 전단 살포를 보장하는 등의 4대 조치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이전의 남북대치 상황으로 돌리는 거죠. 7월에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겠지만 직접적인 교전으로서 대규모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로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문재인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이 예측이 되는 곳은 서해안이 아니라 이번에는 동해안입니다. 아마도 8월경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의 경우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된 후에 그의 지도하에 일으킨 도발로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군부와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여정도 미래 권력으로 후계구도 선상에서 제2의 천안함 폭침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2함대 소속 동해함 또는 동해급 호위함이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통급 초계함인 천안함 폭침 때는 46명의 병사들이 사망했지만 2800톤급 호위함인 동해함이 폭침이 되면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의 천국이라 작전 수행이 쉬운 동해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어뢰 공격으로 동해함을 폭침시키는 일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에서 아군이 북한 잠수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큰 호수에서 송사리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대잠 기능으로 어뢰 공격을 막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결국 인민군 기반이 전무한 김여정이 동해에서 수행한 해전에서 북한군 사망자 수 제로에 한국군 사망자 수 수백 명이라고 하는 혁혁한 정가를 올리는 대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승리를 이끈 김여정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총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동해상에서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신형 잠수함에 장착을 해가지고 시험 발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9월경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수년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2016년 8월에 최초로 북극성 1형 수중발사 시험을 했고요. 2017년 2월 지상이동발사대에서 북극성 2형을 콜드런치 방식으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2019년 10월 원산에서 북극성 3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극성 3형의 최대 비행고도는 약 910km, 비행거리는 약 450km로 고도를 낮추게 되면 약 1300km를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비밀 해군기지로 지목된 심포항에서 새로운 잠수함이 포착이 됐고요. SLBM 3개를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도 공정이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왔고요. 관련된 움직임들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SLBM 시험 발사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군은 3000톤급 잠수함과 함께 SLBM이 실전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본토 서해안 인근까지 침투를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발사하는 것처럼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는 최상의 카드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이걸로는 미국이 움직이는 신용은 하겠지만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악재가 되겠지만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10월경이 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한반도 긴장 고조는 좋을 게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시킨 것을 외교적 성과로 가시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재선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1월인데 코로나 여파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 호조를 보이지 않아서 트럼프가 재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요, 트럼프도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선거 직전에 전쟁 상황, 즉 서지컬 에어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식 공습으로 북핵을 제거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이 전쟁 상황에서 지도자를 바꾸지 않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11월 미국 대선을 언급한 것은 여전히 낮은 단계의 옵션이긴 하겠지만은 이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지 않지만은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죠.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선거를 언급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 도발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그의 발언의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는 최근에 원하지 않지만은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전적으로 어느 것이 트럼프 대선 승리에 유리하냐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재선에 도전하는 선거 승리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재선 승리가 희박해진다면 차악이겠지만은 북한 공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트럼프에게는 구원투수가 돼가지고 그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김정기TV 김정기의 세계이야기 코너를 통해서 남북 미중 일로를 기본으로 유럽과 중동까지 심도 있게 다루는 1시간짜리 특강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